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전기차에 40조 투자 들어갑니다. 진짜 대박은 여기서 터집니다.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저점에서 어떤 전기차 2차 전지가 대박이 나는지, 이 여기서가 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나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꼭꼭꼭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과연 어디서 대박이 터지는지 종목들까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2차 전지냐? 왜 전기차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냐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엔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길이 조금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속화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번에 1차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뭐가 해결되거나 또는 결론이 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며칠 내에 2차 회담을 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좀 화해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을 했고 조만간 2차 회담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교전 5일째인 28일 벨라루스 국경 도시 고멜에서 회담을 열었고 이 당시에도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뭐 목숨을 뭐 어떻게 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돈바스 지역 영토 반환을 요구를 했고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을 또 요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싸우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담이 끝난 후에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우리는 모든 의제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으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미하일로 포도일락 대통령실 고문은 기자들에게 양국 대표단은 오늘 전 적대 핵이 종식을 논의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협상을 진행을 했고 서로 간에 일단은 내가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합의를 볼 생각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협상에 참여한 러시아 대표단에는 메딘스키 보좌관과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 레오니트 슬추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장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왜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았냐라고 한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지금 이게 당연하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대통령 모였다가 잘하면은 둘 다 죽일 수 있는 괜찮은 상황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반군이 쐈다라고 하면서 둘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아니라 차관이나 장관이나 외무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뭐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한다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EU에 가입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나토에도 가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블라디미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신청서 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EU 고위 관리는 이날 로이터에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러시아와 협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EU 가입 문제가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러시아랑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EU한테 손을 벌렸다라는 거는 러시아한테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밉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뭐다 러시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경제 정치 통합에 참여하고 안보 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보장받겠다라는 것이지만 러시아는 이 경우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나토와 여러 가지 가입을 못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 했어요?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게 우크라이나다. 이 우크라이나를 뚫고 러시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지금 EU 가입 좀 받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3월에 일단은 결정 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러시아 푸틴이 당연히 기분이 좋냐 나쁘냐 당연히 나쁘겠죠.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장기화가 되면은 뭐가 문제 생기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 이 모든 것들이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서로 원활하게 이 공급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펙 플러스 미국 증산 요구 거부할 듯 유가 130달러까지 상승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유가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마이너스 우리가 뭐 20달러, 마이너스 뭐 30달러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뚫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현재 지금 플러스 100달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0달러가 고점이 아니라 뚫고 130, 140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오펙 회원국과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원국 대표들이 3월 2일에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현재 점진적 증산 흐름에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방에 우리는 뭐 뿌려주거나 한 방에 늘리거나 유가 안정 뭐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하자 2020년 4월부터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해왔고 근데 이제 사실상 2020년 대비해서 이 우리가 회복이 정말 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빨리 살아났고 국제유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격대 올라가겠죠. 근데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였는데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 조금씩 증산하자. 근데 줄이는 거는 1,000만 배럴을 줄였는데 늘리는 거는 40만 배럴씩 찔끔찔끔 늘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원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가 아직 뭐 받아들여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펙 플러스가 공급 기조를 기존하게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도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을 가할 경우 6월까지도 유가당 배럴 이 상승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사실상 각국 대표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냐, 러시아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제일 세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플러스 이 오펙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누가 러시아가 난 증산할 생각 없다. 뭐 하는 거냐? 깽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유가가 계속 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 원유 가격 이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상승 여력에 크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뭡니까? 그러면 결국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체 에너지란 결국에는 뭐다? 친환경 에너지로 흔히 탄소 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서로 땅을 주고 뺏는 돈바스를 주냐 받냐 하는 미국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싸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이 그럼 조금 더 앞당겨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혹시 현실성이 제일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전기차라는 거죠. 왜? 이거는 진짜 상용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해보자 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빨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1000만 대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뭐 100대냐 200대가 아니라 1000만 대입니다. 현대차, 기아, 전동화 목표 상향하나 하면서 이번에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기존 전기차 전환 목표 상향 조정을 할까 관심이 좀 두고 있어요. 원래는 뭐 100만 대씩 합시다라든가 아니면 50만 대씩 합시다라는 목표가 있었으면은 이것 또한 너무 느린 것 같다. 우리 그냥 200만 대 합시다. 우리 그냥 70만 대 합시다. 이렇게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를 높여 잡거나 전기차 신모델 출시 스케줄을 앞당기거나 하는 좀 지배력을 좀 빨리 넓히자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3월 2일과 3일에 연이어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이번에 엽니다. 누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럼 거기서 당연히 뭐예요? 현대의 미래나 기아의 미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동화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재무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은 연말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해왔고 기아는 한두 달가량 간격을 두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연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초도 아닌 거의 1분기가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지난달 2021년도 경영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동화 전략 세부 목표는 3월 초 우리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마음을 먹은 거죠. 뭔가를 바꿔보겠다. 뭔가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야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 전략 공개를 통해 현대차 기아차는 기존보다 한층 공격적인 적극적인 이 전동화 목표, 그러니까 전기차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싱크탱크인 HMG 경영연구원은 올해 초 공개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2021년 결산 및 2022년 전망 자료를 통해 세계 배터리 전기차 시장 규모가 지난해 466만 대에서 올해 682만 대로 약 50% 가까이 성장한다 발표를 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26.9% 증가해서 1000만 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235만 대, 2022년 322만 대에 비해 연도별로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것 대비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20%대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이 뜻은 뭐예요? 전기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꿀 경우에 2년 뒤 연간 전기차가 1000만 대가 될 것이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엄청나게 빠른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러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2년 만에 1000만 대다라고 한다면 현실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은 연 9천만 대 규모로 회복한다 해도 전기차 주매율은 계속해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 및 파생 전기차를 포함해 12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해서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 56만 대가 얼마냐? 연간 테슬라 판매 대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연간 한 50만 대씩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맞먹겠다. 내가 한번 일론 머스크를 한번 내가 그 대수를 따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40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10%까지도 달성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 10개 중에 한 개는 현대차 전기차로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보이는 2040년에 최대 두 자리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천만 시대부터 지배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지금부터 1, 2년 안에 지배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56만 대보다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자. 현대전기차 지금 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이번에 좀 대박을 냈잖아요. 현대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자신감이 어깨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난해 판매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 6만 7천 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 변수 없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10만 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코로나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GV60, 뭐 GV70 쭉쭉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GV80, 그다음 G90 자율주행 전기차 하나하나 나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는 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아 역시 지난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2030년 전기차 88만 대. 아까 이게 현대차보다 많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현대차는 2025년 56만 대고요. 기아차는 2030년 88만 대입니다.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으로 이 또한 뭐 100만 대까지 뭐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4년 이내 2026년에서 아니 2025년 정도에는 기아와 현대가 합해서 약 100만 대 정도를 넘어서는 자동차,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벌써 일정이 나왔네요. 3월 2일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월 2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뭐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존과는 다른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전기차 전략을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하게 수립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아니 지금 목표만 높게 잡으면 뭐 하냐? 내가 1등 할게. 그래서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뭐 글로벌적으로 뭔가 1등 하거나 좀 이런 거 보여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 전기차 유럽에서 1위를 냈습니다. 벤츠, BMW 꺾고 1위를 달성을 한 상태고요. 누가? 아이오닉 5와 EV6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의 전문지 평가에 잇따라 1위를 거머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로만 1위가 아니라 진짜 1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기차 판매 원년을 맞아 아이오닉 5, EV6 등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기차가 좋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은 요만큼은 해야지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차이퉁의 전기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5와 EV6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등이 현대, 2등이 기아고요.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인 아우토 차이퉁은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품질 평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뭐가 괜찮냐, 뭐가 안 괜찮냐, 거의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내가 타보진 않았지만 진짜 자동차를 탄다면 이게 제일 현실적인 이 결과다. 말로는 뭐 포르쉐가 괜찮네, 말로는 뭐 타이칸이 괜찮네, 말로는 뭐가 괜찮네 하겠지만 잡지를 보니 진짜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탔을 때 제일 좋은 전기타더라. 라고 한 게 바로 현대와 기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3,222점, EV6는 3,178점으로 글로벌 주요 전기차 아까 얘기한 벤츠, BMW 다 제치고 1등을 한 겁니다. 테슬라가 3,157, 그리고 벤츠가 3,138 이렇게 뒤를 이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부터 45개 차종을 제치고 올해 독일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등등 이 차들이 뒤로 밀렸다. 현대차가 현재 이미 글로벌 유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고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 익스프레스의 뉴카 어워드에서 올해 영국의 차, 중형 업무용차, 프리미엄 전기차 등 세부 부문에 1등을 또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카의 와카 어워즈 올해의 차, 올해의 전기 SUV로 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서 현대는 지금 1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상품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의선 회장이 있고 우리 정의선 회장이 품질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현대차를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다? 아이오닉 5를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더라. 이거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뭐 벤츠, 뭐 BMW, 폭스바겐 끌고 와봐라. 디비지를 못한다. 아이오닉 5가 짱이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진짜네요.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라 진짜 현대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판매량 이런 것도 있지만 품질적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아니면 소비자 만족도로 보나 이거를 1위로 현재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괜찮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MWC라는 게 있었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말 그대로 이제 5G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CES와 이어지는 좀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MWC에서도 전기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빌리티 쇼 뺨쳤던 MWC고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전기차 업체 피스코의 부스는 전기차를 보려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부스에서 만난 피스코 관계자는 MWC는 BMW, 벤츠, 볼보 등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는 인기가 없지만 신생 후발주자에는 기회가 된다. 전기차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G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어찌 이거를 옛날처럼 스마트폰, 휴대폰만 얘기하겠는가? 이제는 자동차도 그중 하나다라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부착한 센서들이 신호등 신호, 도로 위 장애물, 다른 자동차 등 다양한 사물이 보내는 데이터를 5G방을 거쳐 실시간 공유를 하고 도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인포테인먼트,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 뭐 내가 3 아니면 6회 자동차들 신호등, 도로, 건물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MWC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베트남에서 삼성으로 불리는 빈페스트는 MWC의 공식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인더스트리 시티에서 미니 포럼을 열고 자사 전기차에 구현한 커넥티비티 기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구성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G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차량과 사물 간 통신, 차량과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여러 가지 통신이 이어가는 모습들이 MWC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미래라고 보고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5G든 뭐 AI든 뭐든 결국 전기차로 통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멀리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너무 눈앞에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를 사실상 만드는 거는 오케이.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잘 만들었잖아. 오케이. 근데 이걸로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뭐 전기차 안 만드나?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이슈화를 시켜야 2022년에 좀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충분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넘을까? 자동차 업계 순수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나 모든 업체가 전부 이번에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떤 진심이다. 가솔린 차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만이 저공해 차량이다. 하이브리드 차도 이제는 전기차 아니야. 진짜 전기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EGMP처럼 완전히 배터리 쓰는 전기차만 씁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되면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 GV6, 60 등 전기차 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와 테슬라 등에 밀리며 전기차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 GM, 르노 삼성차, 쌍용차 등도 전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한국 GM은 202 볼트 EV와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볼트 EUV의 사전 예약도 진행을 했지만
GM의 리콜 등으로 인해서 조금 애매하고 좋지 못했죠. 근데 올해 2분기 중에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를 하고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 1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GM 본사도 픽업 트럭 실버라도 EV를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르노 삼성차도 르노와 중국 지리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친환경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신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모두 뭐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아닌 100%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모두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쌍용차도 SUV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어느 정도 뭐 인기몰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차들도 올해부터는 국내 시장의 전기차 라인업을 또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왜? 아까 얘기했죠. 전기차 상용화율이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이다? 상중하라고 봤을 때 어디라고요? 상이다. 상용화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블루오션인 거죠. 더뉴 EQA와 더뉴 EQS를 국내 선보인 벤츠 코리아는 더뉴 EQE 패밀리 전기 SUV, 더뉴 EQB, 더뉴 EQS 고성능 버전, 더뉴 메르세데스 AMG EQS53 4매틱 플러스 등을 출시할 예정이고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도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싹 다 제끼고 순수 전기차로 변화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디? 대한민국으로 진출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크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전기차가 훨씬 많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GM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25년까지 10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젬 한국 GM 대표의 전기차 자신감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쭉 우리가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GM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10개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카젬 사장은 전 전동화 미래 실현을 위한 제너럴 모터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를 했고 볼트 EV, EUV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를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 얼마? 여기서 나옵니다. 40조를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에. 이게 글로벌이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에 40조를 투자를 해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제로 전기차 개발을 주도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쉐보레는 2017년 국내 시장에서 유일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드는 EV를 공개를 했으나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3년 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고객 인도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면 언제입니까? 4월, 5월, 6월입니다. 그때부터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 40조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에 1년에 15억씩은 15조씩은 넣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GM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이슈입니다. 3월 2일에서 3일 현대차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 했고요. 여기서 아마 전기차에 대한 이 목표 상향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슈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 GM 전기차 인도 시작할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핵심적인 이슈냐? 그래서 현대차가 새로운 차를 언제 출시하는데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형주가 눌린 부분에서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일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그럼 일단은 새로운 차 언제 출시될까?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이오닉 6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7월에 아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가 스물스물 디자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램프에 날렵한 측면 아이오닉 6 최근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 가려놓긴 했어요.
천막으로 이게 차가 모양이 어떤 건지 모르게끔 다 가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북극 지역에서 막바지 테스트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 6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프로토타입의 근접 촬영 영상 공개를 했고요. 라플란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실 이 옆에 차량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인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오닉 5랑 비슷한 뭐 손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온 그 뭐냐 앞에 그 후레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화려하죠. 예, 불이 좀 화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량 불이.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은 2020년 공개된 프로페시 콘셉트의 디자인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페시보다는 작고 전후면 오버행 역시 짧아 스포티한 스타일을 연출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딱 보면 뭡니까? 아이오닉 5는 SUV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세단이죠. 누가 봐도 세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로서 세단을 타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이오닉 5가 아니라 아이오닉 6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차를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세단을. 사실상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실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왜? 아이오닉 5가 대박 났으니까. 전면부는 위장막으로 가렸지만 파라메트릭 픽셀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을 합니다. 보이시죠?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래서 LED 헤드라이트에 세계 최초로 전면 그릴에 LED 조명 기능을 적용한 라이팅 그릴을 탑재를 하고 자율주행 모드, 충전 모드, 비상 경고등 표시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어죠. 타이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휠입니다. 그래서 안에 뭐 모습은 딱히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좀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아이오닉 6에 적용되는 EGMP 플랫폼 800V 아키텍처 덕분에 350kW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고 기본 배터리는 58kW 옵션으로 77.4kW 배터리팩을 탑재해서 500km를 달릴 수 있고 제로백은 4초 미만입니다. 제로백이 뭐죠? 밟아서 100km가 딱 찍히는 시점이 4초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6가 7월에 출시가 되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아이오닉 6가 벌써 디자인이 나왔다. 그러면 7월에 출시하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7월에 그대로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슈는 7월에 출시면 한 4월에서 5월쯤에 이슈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형주들은요 많이 눌리지 않았나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각재에 휘말린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5년 내 매출 10배 키우겠다 선포를 한 거죠. 오케이, 내부자 거래를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 미안한 만큼 우리가 회사 더 경영 잘해서 성장 많이 만들어 볼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향후 5년간 매출 15조 원 이상, 영업이익 15% 이상을 달성하겠다라고 비전 1515를 선포했습니다. 왜 1515입니까? 15조 15%. 그래서 1515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등 전지재료 사업에만 2026년까지 7조 원을 투자를 하고 전구체 사업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 GEM의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확립해 이번 기회를 혁신의 기로 참겠다. 위기 위자에 기회 기자,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이동채 회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식에 대한 관계자 등 일부 임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 소식으로 에코프로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고 이번에 1515 이 목표를 선포를 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전지재료 사업과 에코프로 HN의 환경 사업 양대 축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BM이 1조 5천억 원에서 2026년 17조 원으로 10배 성장하고요. 양극재 생산 능력은 지난해 7만 7천 톤에서 올해 약 2배 정도 12만 5천 톤, 2026년에 몇 배? 약 4배, 5배까지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조 넣고 에코프로 GM IPO 준비하고 해서 이번에 성장 만들게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승세나 우상향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바닥에서 반등 나오죠. 이번에 급락 나온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반등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막지 하나 치웠네요. 근데요, 진짜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얘네가 상승 나와야
솔직히 전기차 올라가죠. 근데 LG 엔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하향 중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빠진다면 아마 제가 33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관계 표입니다. 보시면은 이 보호예수가 걸린 거죠. 매도하지 마세요. 보호예수 걸린 게 상장을 하고 나서 15일 0.02, 한 달 0.75, 3개월 0.80입니다. 그러니까 1%가 넘는 물량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 바로 이 기관 확약분 4.26%가 6개월 차에 풀린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6개월 차 물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4%대. 그럼 얘기하는 게 1월 27일부터 6개월이면 7월 27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물량이 풀리면 이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이 이렇게 물량이 풀리거나 하는 시기가 오면은 약간 2달 전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다? 4월 말에서 5월쯤이다. 그럼 충분히 우리는 뭐예요? 4월 말부터 5월쯤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33만 원 근처에 있다면 바닥 찍고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여기서가 어디냐? 전기차가 관련주가 2차 전지가 어디서 여기서 터진다. 여기서가 개인적으로 전 4월에서 5월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아마 3월에 저점을 찍어줄지 안 찍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보면서 브리핑이나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아마 3월에 저점을 찍어준다면 3월부터 4월, 5월에 걸쳐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LNF가 빠질 수 없을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거는 지금이 아닙니다. 4월, 5월이에요. 바닥을 찍어주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대장주 현대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때 수혜를 입었던 유인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 아이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어? 라는 얘기를 안 하려면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이슈를 두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3월 2일에서 3일에 있는 CEO 인베스터 데이 바로 이 현대차가 뭐라고 하는지 꼭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이슈가 많은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그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로 자료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매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라든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어플을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무료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뭐냐면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나 구독자인데 자료 어디서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 배포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3만 명 이 자료 배포 눌러보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무료로 이렇게 2월 28일, 25일, 24일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뭐 최근에 올린 거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하루 만에 뭐 10%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후속주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이번 3월 2일 추천주도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2월 28일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매매법 강의 자료 다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선박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꼭 자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4만 명 이제 향해 갑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